현재 시점에 나를 잘 아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글쓰기 수업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게 자기소개하는 걸 제일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 번 한번 자기소개 해볼까 했을 때 선생님 뭐부터 얘기해야 되죠? 저 무슨 말 해야 되죠? 이렇게 말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코엔텍스트를 다시 조합해보면 컨텍스트예요. 컨텍스트라는 게 맥락이라는 거잖아요. 코엔텍스트는 맥락을 만들어가는 곳이다. 청년들의 맥락을 만들어가자로 시작을 한 단체예요. 저는 20대 중후반을 회사를 거의 한 6, 7년 정도 다녔어요. 근데 그때 항상 회사 다니면서 느꼈던 건 내가 과연 잘 살고 있을까?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게 됐었고, 그거를 해주고 싶어서 만든 단체가 코엔텍스트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잘 사는 삶을 뭔가 응원해준다, 청년들의 잘 사는 삶을 도와주자라고 해서 만든 단체고 회사입니다. 그럼 코엔텍스트의 잘 사는 삶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로는 관계가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자기 돌봄, 세 번째로는 자기 성장,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삶이 청년들의 잘 사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향해서 저희는 나아가고 있고 이런 활동들을 지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새롭게 가지게 된 시각이나 생각이라기보다는 내가 했던 생각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했던 생각은 20대 내내 했던 생각은 난 도대체 뭘 잘할 수 있지? 난 도대체 뭘 해야 하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다 그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현재 시점에 나를 잘 아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글쓰기 수업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게 자기소개하는 걸 제일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 번 한번 자기소개 해볼까 했을 때 선생님 뭐부터 얘기해야 되죠? 저 무슨 말 해야 되죠? 이렇게 말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일단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뭔가 내가 제일 먹고 싶은 거, 아니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나의 애착 인형, 애착 물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뭔가 나의 일중심적인 거, 업중심적인 거,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자본적으로 돈을 많이 버느냐, 그런 것들의 틀에 아직 갇혀 있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 틀을 깨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노력할지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나는 이런 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저도 하면서 나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면서 타인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겠다 라는 게 저의 어떤 새롭게 가지게 된 생각? 제가 결심을 하게 된 계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글은 사실 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썼었어요. 그때는 이제 기자단 활동하면서 용돈벌이 하려고 썼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벌써 이제 저한테는 10년, 11년 된 업이죠, 글이. 제가 진짜 제대로 쓴 글은 2016년도부터 같아요. 그때 글 시작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너무 힘들다. 그 한 문장이 시작이었어요.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저의 질문이었고, 그게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친구들도 힘들까 봐. 남자친구한테도 말하기도 미안하고, 그렇다고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엄마 아빠는 더 마음 아파하실 거고, 말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누구한테 말해야 되지 하다가 그냥 노트한테 말한 거죠. 야, 나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힘들 때 이 친구가 나한테 너무 도움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매일매일 썼었고, 저는 글이 저한테는 어떤 치유의 통로이자 그리고 제가 삶을 다시 살 수 있게 해준 계기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일단 모든 저의 수강생들한테 하는 말인데, 엉덩이를 의자 위에 붙이고 앉아있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저도 사실 많이 못 지키는 거거든요. 제가 글을 진짜 많이 썼을 때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글 썼을 때예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든 7시에 일어나든 무조건 책상에 가서 노트북을 펴고 글을 썼어요. 1시간이든 1시간 반이든 글을 썼었는데 그때 진짜 글 양이 엄청 많았고 글에 어떤
습관이 잘 들어져서 글이 확 늘어나는 시기였거든요. 일단은 성실성이 나의 어떤 습관이나 필요한 역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글감 찾아보기. 그게 나의 필요한 습관이나 어떤 역량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관계를 통해서 많이 얻는 편이거든요. 일단 저는 글을 쓰겠다라고 한다면 노트 한 권, 쬐끄만한 노트 한 권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발견해야 돼요. 계속 생각해야 되고. 그냥 단순하게 나 글 써야지, 글감 찾아봐야지 해서 딱 책상에 앉잖아요. 그러면 글 하나도 못 써요. 예를 들어 내일 모레 글 써야지라고 하면 그 전전날부터 내일 모레 나 글 못 쓸까 하면서 촉수를 세우고 하루하루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 시간대를. 그래서 노트에다가 저는 글을 쓰고자 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노트에다가 키워드를 정리를 해요. 오늘 나는 누굴 만났는데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다. 혹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상상을 하기도 하고요. 지하철에 타서도 지하철에 탄 사람이 옷 복장이 뭔가 특이해요. 그럼 저 사람 보면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창작을 하기 위한 나의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서길 좋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발표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 친구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제가 나서서 막 선생님 이거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하고 친구들한테 조금 뭔가 더 든든한 사람이길 바랬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게 지금도 좀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른 방식으로 예전에는 뭔가 말하고 표현하고 막 강하게 어필했다면 지금은 그냥 그 타인이 글이라는 도구로 혹은 또 다른 콘텐츠라는 도구로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저의 인생에 있어서의 변화에 터닝포인트를 준 사람이라면 남편이 저한테 제일 많이 어떤 터닝포인트를 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회사 그만두고 싶다.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 남편도 프리랜서였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남편에게 나 프리랜서 하고 싶다 했는데 남편이 정말 이런 방구에 어떤 망설임도 없이 해!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거 고민이 많았거든요.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무너질 거야 라는 생각이 많아서 되게 두려웠어요. 근데 정말 부모님한테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2개월 동안 말씀 못 드렸어요. 거짓말했어요. 엄마한테 뭐 어디 나가면서 엄마 뭐 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엄마 회사 다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때가 아니었다면 제가 글을 쓰지도 못했을 거고 브런치의 작가가 되지도 못했을 거고 글쓰기 강의를 하지도 못했을 거고 현재 지금 코인텍스트라는 창업을 하지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전히 35도 고민하고 있고요. 45도 고민하고요. 제가 만난 70대 어르신도 고민하시더라고요. 나는 아직까지 꿈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계속 꿈을 이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꿈의 궤적에 있어서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만 잘 바라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현재 어떤 상황이 있나? 나는 지금 어떤 감정 상태에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과연 행복할까? 나는 이 일을 하면서 나를 잘 돌아보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면서 한다면 내 꿈의 어떤 발자국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나를 먼저 돌보는 게 급선무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나를 버려두고 막 그냥 달려가게 되면 결국엔 다시 또 그 자리로 돌아와요. 사람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확인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서 본인의 일을, 꿈을 찾아가시는 거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24살 경영학도입니다. 현재 4학년이고요. 저는 출판작가라는 꿈을 갖고 있어요. 전공과는 많이 무관한 꿈을 갖고 있어서 전공 수업이 나의 진로와 관련이 없는 것 같아 고민이 됩니다. 또한 저는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과외 경험이 있는데 이 또한 직업으로 살려보고 싶어도 전공과 무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돼요. 영상 편집에도 관심이 있어서 배워보고 싶고요. 제가 가진 관심사와 적성 중에 어떤 것을 살려서 진로를 펼쳐야 할까요? 저처럼 다양한 관심사 때문에 진로 결정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 여쭤봅니다.
되게 저랑 제가 예전에 했었던 고민이랑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윤리교육과와 정치외교학을 복수 전공을 했고 졸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어찌됐든 취업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진솔님이 하시는 것처럼 진짜 뭔가를 많이 했었어요. 뭐 과외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기자단 활동도 하고 글쓰기도 하고 뭐라고 할까요? 기업 뭐 서포터즈도 하고 이랬었는데 사실 저는 지금 돌아보면 이 다양한 경험들이 제가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또 진솔님께서 무관하다고 하셨잖아요. 경영학도이자 내가 원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하셨는데 전혀요. 다시 돌아보면 이 경영학도라는 게 진솔님의 커리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진솔님께서 지금 출판 작가라는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 출판 작가이자 뭔가 출판업을 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출판 회사를 차리시게 된다면 일단 경영학도라는 어떤 커리어적인 전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정말 좋은 뭔가 포인트가 될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뭔가 회계적인 측면, 세무적인 측면, 그리고 회사 설계의 측면에 있어서도 이해도가 빠르실 거고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워요. 사실 진솔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지금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진솔님의 관심이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관심을 통해서 내 적성이 어떻게 맞는지를 찾아가셔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상 배우고 싶으시면 영상도 배워보세요. 그리고 작가 티칭 하고 싶으시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공하시고 싶으면 하시면 되죠. 이 세 가지를 사실 대학생활 때나 놓치지 않는 거지 다른 때는 사실 더 힘들거든요. 다른 때 이제 회사 생활에 들어가서 한다라고 하신다면 못해요. 회사는 나를 놓아주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것들을 많이 해보시면서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어떤 관심이 있을까를 계속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적성을 찾는 게 저는 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편이고요. 진솔님은 충분히 저는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이대로 가셔도 저는 뭐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 질문은 부처님이라고 하시는데 이름이 너무 뭔가 부처님. 네. 부처님도 23살 경영학과라고 하시네요. 네, 막연히 경영학과에 와서 입대하기 전까지 신나게 놀다가 전역하고 나니 대학 입학 후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앞으로 뭘 할지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없고 일단은 수업이나 듣자 하고 수업만 듣고 있습니다. 명확한 진로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고 목표도 없는 상태입니다. 뭘 해야 할까요? 사실 저는 진솔님보다 부처님이 더 큰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솔님은 이미 하고 싶은 게 많고 관심사가 많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심사를 다양하게 하시면서 축소를 하시면 더 좋은 건데 부처님은 진짜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드릴 수 있는 저의 어떤 답변은 일단 다양한 어떤 발표회라든지 컨퍼런스라든지 혹은 강연이 있으면 들어보자.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이게 뭘까라고 궁금한 지점이 있다면 들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번만 혹은 3번만이라도 강연을 한번 간다 혹은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 하고 나서 그 강의를 내 방식대로 정리를 해보는 거죠. 정리를 하면서 흥미가 생기는 지점이 꼭 한 가지씩은 있을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뭘까? 계속 파고드는 지점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경영학과의 전공에 있어서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경영학에 대한 발표회 혹은 강연을 듣는 것도 추천. 하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것도 뭔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친구들에게 물어봐 주세요. 생각보다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다양한 강연들을 가보시면서 나의 어떤 갈 길을 찾아가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저는 진짜 기자단 활동하고 뭐 하면서 컨퍼런스도 진짜 많이 다녔어요. 강의도 진짜 많이 다니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해외에서 온다라고 하면 그거 따라가고 그 당시에 대학생이 8만 원, 10만 원 되게 비싼 금액이잖아요. 그걸 내고 그냥 들으러 가고 막 알랭드 보통이라는 작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 작가님 오신다고 막 뛰어가고 막 그 당시에 외교관이 또 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반기문 그 당시 유엔 총장님 오신다고 하면 그때도 막 강의 들으러 갔었고 그러니까 그러한 본인의 어떤 노력이 있어야지 나의 진로를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라는 이 말은 가장 개인적인 나의 이야기를 부끄러워하거나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실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타인이 제일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뭔가 숨기거나 뭔가 부끄럽다 말씀하지 마시고 내 이야기를 드러내는 작업이 어떤 나의 브랜딩이라든지 나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꿈의 궤적에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저는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구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